심장이 덜컥 내려앉는다는 기분이 바로 이런 걸까요? 2026 북중미 월드컵 A조 조별리그 최종전 남아공한테 패배한 직후에 우리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의 운명은 철저하게 다른 팀들의 경기 결과에 맡겨져 있죠. 사실 솔직한 마음은 그래요. 그냥 바로 탈락해서 홍명보랑 축구협회 카르텔들이 박살나는 걸 보고 싶은데, 그래도 참 축구 팬으로서 마음이 좀 그런 게, 어떤 선수들에게는 세계적인 무대에서의 경기가 그 선수의 미래를 바꿔놓을 수도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라서, 그걸 생각해보면 또 선수들을 위해서라도 몇 경기 더 치르게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전 세계 최고의 스포츠 통계 매체인 옵타를 비롯한 수많은 언론들이 한국이 조 3위 와일드카드로 32강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총 9개의 시나리오가 있고 그중 딱 3개만 적중하면 된다는 말을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역시 이 소식을 듣고 9개 중에 3개인데 설마 그게 안 되겠냐라며 안도의 한숨을 내셨죠. 하지만 여러분, 믿을 수 없는 끔찍한 악몽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9개의 시나리오가 내일, 그러니까 6월 28일 일요일이면 다 끝나버리게 되는 일정인데, 이미 지금까지 9개의 경우의 수에서 무려 6개가 처참하게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불운을 넘어선 수준인 것 같아요. 만약에 축구의 신이 있다면 대한민국량에 큰 벌을 내리고 있다고밖에 설명할 수 없는 역대급 대참사인 것 같습니다. 영국의 유력 스포츠 매체 스카이 스포츠에서는 실시간으로 떨어지는 한국의 32강 진출 확률표를 보면서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 한국이 바랬던 9개의 조건들이 마치 누가 조종이라도 하는 것처럼 모조리 다 반대로 흘러가고 있다면서 한국은 진짜 완벽하게 저주를 받았다고 말했어요. 일본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경우의 수 9개 중 6개가 이미 순삭됐다, 한국은 이제 짐 싸야지 라는 조롱들이 도배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내 여론이요? 뭐 말할 것도 없죠. 분노와 좌절로 들끓고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올린 영상에 엄청난 댓글들이 달린 것만 봐도 그래요. 하지만 과연 여기서 모든 것이 완벽하게 끝났을까요? 그건 아니죠. 9개 중 6개가 박살이 났다고는 하지만 슈퍼컴퓨터가 미처 계산하지 못하는 아주 소름돋는 반전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니까요. 우리가 믿었던 경우의 수들이 어떻게 연쇄적으로 찢겨나갔는지, 그리고 절망의 끝에서 극적으로 살아남은 2명의 타임라인을 아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가 쥐고 있던 9개 경우의 수 중에 가장 확률이 높아 보였던 1, 2, 3번 시나리오, 이 3경기는 그야말로 믿어 의심치 않았던 황금 동아줄 같은 거였어요. 첫 번째, D조의 호주가 파라과이를 잡는 데였습니다. 우리는 아시아의 맹주 호주가 남미의 복병 파라과이를 압살해 줄 거라 생각했죠. 호주가 이겨서 파라과이의 승점을 묶어두어야만 우리가 유리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사실 파라과이는 에이스였던 미겔 알미론도 퇴장을 당했었잖아요. 근데 막상 경기를 까보니까 호주가 골을 더럽게 못 넣네. 그러면서 끝내 0대0으로 비겼어요. 그래서 뭐다? 이 시나리오는 박살났다. 두 번째, 2조의 독일이 에콰도르를 이긴다였습니다. 이건 뭐 대진표만 봐도 독일이 박살내겠다 싶잖아요. 전세계 스포츠 도박사들도 99% 독일의 압승을 점쳤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월드컵 역사에 남을 충격적인 대이변이 터진 거죠. 전반 2분 만에 자네가 선제골을 넣을 때만 해도 역시 독일이지 라면서 우리를 32강으로 모셔다 주겠다 라면서 안심을 좀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변수가 생겼어요. 독일의 감독이죠. 율리안 나겔스만이 이미 독일은 승패와 무관해졌다는 생각 때문에 오만함이 생긴 건지 주전들을 대거 빼고 선수들을 로테이션을 가동했거든요. 근데 이게 에콰도르의 도끼를 부채질했나봐요. 골 먹고 6분 뒤에 에콰도르가 동점골을 넣고, 그리고 또 역전 결승골을 꽂아 넣으면서 독일이 졌습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2018년 월드컵에 독일을 때려 잡은 걸 다시 보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번 시나리오도 나가리. 세 번째, F조의 일본이 스웨덴을 2골차 이상으로 이긴다였습니다. 얄밉긴 해도 우리는 일본이 스웨덴을 아주 크게 이겨주길 바라야 했죠. 스웨덴의 골득실이 팍팍 깎여야 우리 밑으로 골로 떨어지니까요. 후반전에 일본이 선제골을 터뜨렸을 때 이 시나리오가 터진다면서 좋아했습니다. 그래, 일본 그래도 옆나라니까 한 골만 더 넣어라. 근데 뭐 그 환호가 5분을 못 갔어요. 스웨덴이 동점골을 때려 박으면서 1대1 무승부. 그래서 3번 시나리오도 아웃. 다시 말해서 우리가 철석같이 믿었던 1, 2, 3번의 시나리오가 모조리 다 박살나 버린 겁니다. 우리 축구 팬들은 독일은 왜 이군을 내보냈냐, 일본은 한 골만 더 넣지 그걸 또 왜 골을 쳐먹어서 도와주질 않느냐 라면서 열받아 했지만 기억하세요. 이렇게 된 건 홍명보 때문입니다. 축구협회 때문인 거예요. 남의 나라 탓할 이유가 단 1도 없어요.
어쨌든 이 세 개의 시나리오가 박살나면서 80%를 상회하던 한국의 32강 진출 확률은 단숨에 곤두박질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남은 경우의 수들이 있었기에 신락 같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남아있는 시나리오의 경기들을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축구의 신은 우리에게 미소 짓지 않았습니다. 제 생각엔 축구의 신도 홍명보랑 축구협회에 진짜 개빡친 것 같아요. 왜냐고요? 오늘 있었던 네 번째 시나리오의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바로 G조에서 펼쳐진 이집트와 이란의 경기였는데요. 중동의 강호 이란이 조 3위로 우리랑 경쟁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살라를 앞세운 이집트가 이란의 축구를 밟아버리고 확실한 승리를 거둬주기를 바랬어요. 이란의 승점을 묶어둬야 우리가 올라갈 틈이 생기니까요. 하지만 그라운드 위의 현실은 참혹했습니다. 이란은 작정하고 템백 수비, 희한하게 변질된 특유의 침대 축구를 구사하면서 이집트의 공격을 늪으로 끌고 들어갔죠. 우린 뭐 많이 당해봐서 알잖아요. 답도 없는 그 축구 말이에요. 이집트의 공격수들은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참여했고 결국 경기는 지루한 공방전 끝에 1대1로 무승부로 끝났어요. 결국 이란이 승점 1점을 챙기면서 이 시나리오도 나락. 다섯 번째 시나리오, H조 스페인이 우루과이를 이긴다 였습니다. 앞선 4개가 연속으로 박살이 나면서 이게 말이 되나라는 패닉에 빠져 있을 때 무적함대 스페인만이 우리를 배신하지 않았어요. 스페인이 역시 로테이션을 돌릴까봐 걱정했지만 전반전부터 엄청난 패스워크로 우루과이를 질식시키더니 기어코 1대0으로 우루과이를 잡아냈죠. 스페인이 우루과이의 승점을 묶어버리면서 우리의 생명줄에 강제로 산소호흡기를 꽂아준 격이에요. 근데 기억하시죠? 이렇게 환상적인 축구를 선보이는 스페인 국가대표팀 감독 루이스 데라 푸엔테 감독이 얼마 전 재계약을 하기 전까지는 홍명보보다도 연봉이 작았습니다. 참고로 이 감독은 유로 대회에서도 스페인을 우승시켰던 감독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 여섯 번째 시나리오, I조 세네갈이 이라크에 비기거나 한 골 차로 승리하는 시나리오가 있었어요. 두 팀의 전력을 봤을 때 이 경기도 꽤나 기대할 만한 경기였는데요. 세네갈이 대승을 거둬버리면 득실차에서 우리를 역전해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두 팀이 0대0으로 비기거나 세네갈이 한 골 차로만 이겨주길 바랬어요. 근데 이게 무슨 일인 건지 초반부터 이라크에서 퇴장이 나오면서 경기가 꼬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라크가 경기 내내 세네갈한테 거의 폭격을 때려맞는 수준으로 탈탈 털리면서 무려 5대0이라는 엄청난 스코어로 처참하게 발렸습니다. 결국 이 시나리오도 폐기가 됐는데 이게 왜 우리에게 치명적인 참사냐면 세네갈이 골을 쏟아 부어버렸잖아요. 그러면서 단숨에 조 3위강 경쟁에서 우리를 밟고 얘네가 이제 5위로 수직 상승을 해버린 거예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8위 안에 들어야 32강에 올라가는 건데 이 경기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떨어지면서 커트라인 밖으로 추락할 위기에 처한 겁니다. 이제 남아있는 경기가 J조의 오스트리아와 알제리, K조의 콩고 대 우즈벡, 그리고 L조의 크로아티아와 가나의 경기인데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곱 번째 시나리오, J조의 오스트리아가 알제리를 이긴다입니다. 알제리가 무승부라도 거두는 순간 승점 계산이 매우 복잡해집니다. 우리는 오스트리아의 랑닉 감독이 특유의 개겐 프레싱으로 개인기가 좋은 알제리를 질식시켜주기를 간절히 응원해야 됩니다. 여덟 번째 시나리오, K조의 콩고가 우즈벡을 이기지 못한다입니다. 말이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우즈벡이 이기거나 최소한 비겨도 우리가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콩고가 승점 3점을 챙기는 일만 생기지 않으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콩고를 대수롭지 않게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번 월드컵 조별 예선부터 본선 무대까지 콩고가 보여준 경기력은 절대 무시할 만한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콜롬비아에 1대0으로 패하긴 했지만 1차전에서 호날두가 있는 포르투갈에 1대1로 비겼고 대표팀의 엔트리 핵심 전력들이 프랑스 리그왕이나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유럽 최상위 무대에서 주전으로 뛰는 애들이에요. 뭐 은벤바나 위사 같은 애들이 그런데 얘네들은 특유의 탄성으로 웬만한 유럽 수비진들도 종이잔처럼 그냥 찢어 발기는 애들이거든요. 마지막 상대가 우즈벡이니 얘네도 죽기 살기로 덤벼들 거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즈벡이 이미 두 경기를 처참하게 발렸기 때문에 승리의 의지를 상실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얘네도 월드컵 올라와서 쳐맞는 것만 보여주고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국가를 대표해서 나온 애들이니까. 그래서 얘네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길 바라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는 우즈벡을 응원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마지막 아홉 번째 시나리오가 L조 가나와 크로아티아의 경기인데 이 경기가 우리의 최종 운명을 결정짓습니다. 근데 조건이 아주 잔인해요. 무조건 가나가 이겨야 되는 거야. 크로아티아가 비기거나 이기는 순간 그냥 우리 월드컵은 끝이에요. 끝.
뭐 네임밸류만 보면 크로아티아가 우세할 것 같긴 한데 크로아티아의 황금 세대가 늙었어요. 그게 변수예요. 이번 대회에서 크로아티아 대표팀 경기를 보면 후반전에 체력 저하가 극심해 보입니다. 반면 가나는 20대 초중반에 폭발적인 스피드를 자랑하는 선수들이 많아요. 그래서 개인적인 바람은 가나가 크로아티아의 뒷공간을 후반전에 초토화시켜주길 바란다. 그러면 조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는 거죠. 자, 이제 진짜 모든 군더더기는 다 떨어져 나갔어요. 9개 중에 6개가 날아갔고 남아있는 가능성은 단 3개죠. 그런데 3가지도 뭐 복잡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냥 심플합니다. 왜냐? 경기 시간 때문에 그래요. 한국 시간으로 내일, 그러니까 일요일 새벽 6시부터 킥오프가 되는 경기가 가나와 크로아티아의 경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크로아티아가 이기면 그냥 탈락이에요. 이후로 펼쳐지는 경기 따위는 볼 이유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가나가 크로아티아를 꺾어서 크로아티아를 밀어내는 순간 대한민국의 32강 진출 확률이 팍팍 올라가게 됩니다. 우리 대표팀은 과연 이 절망적인 확률을 뚫고 사이다 같은 반전을 날려줄 수 있을까요? 제 바람은 여전히 그냥 돌아와서 홍명보 계란살에 받고 축협 조지고, 이게 진짜 가장 큰 바람입니다만 이후 어떤 일이 벌어질지 지켜보면서 다음 컨텐츠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